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11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복습도 하시고 그동안 달라진 스마트폰의 기능들과 새로워진 다양한 앱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스마트폰을 접하다 보시면 만나게 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기기는 옛날의 휴대폰 기능과 컴퓨터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계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정보인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와 제조사와 가입하신 통신사와 스마트폰 기기의 디바이스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운영해주는, 다시 말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운영체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과 LG 제품에서는 구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사용이 되어지고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는 iOS라는 운영체제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폰에는 윈도우 모바일 운영체제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상단에 상태바를 아래로 내리시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사용자 환경 설정 꽃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터치를 하시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설정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화면을 이동을 해서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휴대전화 정보 혹은 디바이스 정보가 있습니다. 터치를 하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화면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디바이스의 이름, 기기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A8이라는 기기 이름이 나와 있고 기기 이름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모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간혹 모델 번호는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위로 밀어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정보라는 메뉴가 있고 이 메뉴를 통해서 현재 기기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화면에 안드로이드 버전이라는 메뉴가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 숫자가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숫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버전을 뜻하는 거고 저는 9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9입니다. 현재 안드로이드는 버전이 10까지 나와 있고 안드로이드 버전 메뉴를 손가락으로 톡톡톡톡톡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버전의 별칭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9는 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입하신 통신사와 요금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하신 통신사는 스마트폰 상단의 상태바 알림창의 왼쪽 가장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가입하신 통신사가 SKT면은 SKT, 가입하신 통신사가 KT면은 KT, 가입하신 통신사가 LGU+면은 LGU+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고 이를 통해서 가입하신 통신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요금제는 통신사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앱이 다 다른데 먼저 SKT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티월드라는 앱 아이콘을 찾아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티월드 화면이고요. KT 통신사 가입자는 KT 멤버십이라는 앱 아이콘을 찾으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가입하신 요금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LG U+는 스마트폰에서
U 플러스 멤버십이라는 앱 아이콘을 찾으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가입하신 요금제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는 SKT 가입자이기 때문에 SKT T월드를 찾아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T월드 화면이 열리게 되고 T월드 화면에 보게 되면은 가입한 요금제 이름 스몰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요금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라면은 요금제 이름을 터치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스몰이라는 요금제를 언제 가입을 했고 월 통신사에 납입하는 납입액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면은 터치를 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내가 이용하고 있는 요금제는 스몰이고 월 통신사에 납입하는 납입액은 33,000원이다. 그리고 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은 1.2GB이고 음성은 집이나 이동 전화는 무제한이고 문자는 기본으로 제공이 되어지는 요금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가입한 통신사가 제공하는 앱, SKT는 D월드, KT는 KT 멤버십, LGU 플러스는 U 플러스 멤버십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멤버십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제휴 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사기 위해서 파리바게트에 가셔서 멤버십 바코드를 스캔하시게 되면은 할인된 가격으로 빵을 구매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상태바, 환경 설정을 통해서 디바이스 정보, 휴대폰 정보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버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정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기기의 이름과 모델 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고, 스마트폰의 상단 상태바를 통해서 가입해서 사용하시는 통신사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요금제를 확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가장 상단에 나와 있는 상태바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개의 아이콘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가장 왼쪽에 가입하신 통신사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고 새로운 문자가 왔는지 전화가 왔는지 와이파이가 잘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배터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화면 상단의 상태바에는 상태 표시줄의 아이콘이 나타나서 스마트폰 상태를 알려주게 됩니다. 아이콘들이 뜻하는 바를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퀵패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상단의 상태바를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퀵패널을 구성하고 있는 아이콘들이 나오게 되고 아이콘 아래쪽에 가운데쯤 조그마한 가로선이 있습니다. 여기를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퀵패널이 열리게 됩니다. 퀵패널에 있는 아이콘들은 스마트폰 기기의 제조사가 삼성이냐 LG냐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도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가장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진 아이콘들에 대해서 기능들에 대해서 설정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퀵패널에 나와 있는 아이콘들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들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화면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아이콘의 색깔이 청색, 파란색인 거는 켜져 있는 상태이고 회색인 아이콘은 꺼져 있는 상태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안테나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아이콘인데요.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 해제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설정이 되어졌을 때는 아이콘 아래쪽에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이름이 뜨게 됩니다. 터치를 하시게 되면 회색으로 바뀌게 되고, 회색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해제가 되어진 거고, 해제가 되어졌을 때는 와이파이라고 표시가 되어집니다. 터치를 통해서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 해제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와이파이 아이콘 옆에는 소리 아이콘이 있습니다. 소리 아이콘 상태에서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진동 상태에서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무음입니다. 전화가 왔을 때 벨소리를 소리로 할 것인지, 진동으로 할 것인지, 무음으로 할 것인지를 터치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소리 아이콘 옆에는 블루투스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아이콘은 필요한 경우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꺼져 있는,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블루투스 아이콘은 블루투스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 예를 들어 스피커나 이러한 장비들을 연결할 때 사용을 합니다. 블루투스 아이콘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은 주변에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들을 찾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배터리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면은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로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 앱이나 넷플릭스 앱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스마트폰의 화면을 가로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영화를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넓은 화면을 통해서 영화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의 화면을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전환을 해주는 아이콘이 세로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손전등 아이콘은 밤에 어두울 때 손전등을 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손전등이 켜져 있게 되면은 스마트폰 후면에 불빛이 켜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많이 소모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전등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만일 손전등이 켜져 있다라면은 반드시 손전등 아이콘을 터치해서 설정을 해제하셔야 됩니다. 비행기 탑승 모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모드는 평소에는 꺼져 있는 상태이고, 비행기를 탑승하실 때 필요할 때 터치를 해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비행기 탑승 모드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와이파이랑 모바일 데이터가 설정이 해제가 되어집니다. 참고하십시오. 꺼두시면 되시겠죠? NFC 아이콘이 있습니다. NFC 아이콘은 티머니 카드, 즉 교통카드나 NFC 서비스,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데,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면은, NFC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면은 설정을 해제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아이콘이 있습니다. 위치 아이콘이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면은 스마트폰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스마트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혹은 스마트폰이 분실이 되어졌을 경우 위치가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면은 스마트폰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라면은 설정을 해놓고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아이콘이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는 통신사가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와이파이가 되지 않은 곳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라면 모바일 데이터는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동기화 아이콘이 있습니다.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기화는 백업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정한 스마트폰 기기의 정보들을 구글 계정으로 백업을 해주니까
꼭 설정을 해 주십시오. 모바일 핫스팟은 필요한 경우에만 설정을 하시고 평소에는 꺼두셔도 됩니다. 통신사가 제공해주는 데이터로 인터넷 서비스를 다른 기기에 제공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배터리 관리 모드는 필요한 경우에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충전을 못할 상황이라면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죠? 블루라이트 필터는 눈을 보호해주는 기능이므로 평소에도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Always on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화면이 꺼졌을 때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시계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필요하다라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스마트 뷰 아이콘은 스마트폰 화면을 다른 디스플레이에 띄울 때 사용하는 아이콘입니다. 평상시에는 꺼두시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해금지 아이콘은 전화를 수신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평소에는 반드시 꺼져 있어야 되고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되지 않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반드시 설정을 해제하신 후 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바는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은 홈, 최근 앱, 되돌아가기 메뉴가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을 좀 더 넓게 사용하고 싶다라면은 설정을 해제하면은 홈, 최근 앱, 되돌아가기 메뉴가 화면에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돌비 오토모스 아이콘은 돌비 오토모스 기능이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입체적으로 듣고 싶을 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거나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져서 불편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조절이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 시간을 짧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화면을 자주 켜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요. 조정 시간을 길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두게 되면은 배터리 소모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스마트폰의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상태바를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오른쪽 상단에 꽃 모양 아이콘, 환경 설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메뉴 중에서 화면 또는 디스플레이 메뉴가 있고 터치를 해서 이동을 해보시게 되면은 화면에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터치하고 와보시게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 시간을 짧게 하게 되면은 화면이 자주 꺼지기 때문에 자주 켜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반대로 여기에서 조정 시간을 길게 하게 되면은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놔두시게 되면은 배터리의 소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적정한 시간은 생활 속에서는 2분을 추천을 드리는데 원하시는 시간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조정 시간이 설정이 되어집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가 화면이 너무 밝아서 혹은 반대로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불편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의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있는 상태바를 아래쪽으로 내려보시게 되면은 화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밝기 조절 막대가 있습니다. 막대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화면이 어두워지게 되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화면의 밝기가 밝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 상단에 있는 상태바를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오른쪽 상단에 환경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고 이동한 다음
디스플레이 메뉴를 찾으시고 터치를 해 보시게 되면은 화면의 가장 위쪽에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밝기 조절 막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화면이 어두워지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화면이 밝아지게 됩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화면의 밝기를 조절해서 설정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셔도 되시지만 아래쪽에 밝기 최적화라는 메뉴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화면의 밝기를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가 스마트폰 화면에 나와 있는 글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혹은 너무 커서 불편했던 적은 없을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상태바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환경 설정 아이콘, 꽃 모양 아이콘을 터치를 하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디스플레이 메뉴가 있고 디스플레이 메뉴를 터치하시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두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와 스타일, 화면 크게 작게 이 두 개의 메뉴를 통해서 화면에 나와 있는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글자 크기와 스타일 메뉴를 터치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화면 위쪽은 미리 보기이고 좀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글자 크기라고 나와 있고 작은 a와 큰 a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파란색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글자가 작아졌다라는 것을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파란색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은 글자가 커졌다라는 것을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원하시는 적당한 크기를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글자를 좀 더 진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글자 굵게라는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 옆에 있는 흰색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글자가 이렇게 더 진하게 설정이 되어집니다. 글자를 진하게 설정을 하셨다라면은 되돌아가기 하시고 화면 크게 작게라는 메뉴를 터치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설정하신 글자 크기를 좀 더 확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를 빼기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작아지는 거고 파란색 동그라미를 더하기 쪽으로 끌고 가시게 되면은 글자는 더 크게 설정이 되어집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글자 크기를 너무 크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글자가 잘 보여서 좋을 수도 있지만 많은 내용을 볼 수 없어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글자 크기를 너무 작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글자가 작아서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글자 크기를 찾아주시고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나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나의 동영상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즉 저장 공간, 저장소라는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나의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저장 공간, 저장소의 크기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상태바를 아래쪽으로 내리시고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환경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고 이동하겠습니다.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디바이스 케어라는 메뉴가 있고 터치를 하시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의 아래쪽에 저장 공간이라는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콘을 터치하시고 이동해 보시게 되면은 나의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32GB, 64GB 혹은 16GB 혹은 128GB
라고 숫자로 표시가 되어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사용자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고, 이 메뉴를 통해서 나의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은 크기가 지정이 되어져 있고 그 크기만큼 필요한 앱들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사진을 보관할 수도 있고 동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은 필요한 앱을 설치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앱들은 삭제를 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사진과 동영상이 스마트폰에 많이 보관이 되어져 있다라면은 백업을 통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디에서나 청소를 하지 않거나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은 그 공간은 쉽게 지저분해집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겠지요. 스마트폰 기기를 청소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최적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 상단에 있는 상태바를 내려보시게 되면은 알림 메시지가 많이 와 있게 됩니다. 알림 메시지를 지우기 위해서는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우기 메뉴가 있습니다. 지우기 메뉴를 터치해서 알림 메시지를 청소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 하단에 최근 앱 메뉴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최근에 사용한 앱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모두 닫기를 혹은 모두 지우기를 터치해서 청소를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많은 앱들 중에서 필요가 없는 앱들을 찾아서 지워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앱을 완전 제거, 삭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고 빠르게 앱을 완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적으로 쉽고 빠르지만 매우 신중하게 실행을 해 주셔야지 되겠지요. 자, 스마트폰 페이지에는 이렇게 많은 앱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페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 페이지에서 필요가 없는 앱을 찾으셨다라면은 해당 앱을 길게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숨은 기능 메뉴가 나오게 되고, 이 메뉴 중에서 앱을 삭제하는 메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삭제, 설치 삭제라는 메뉴가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삭제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현재 이 앱 아이콘이 화면, 페이지에서만 삭제가 되어지는 거고, 스마트폰 저장 공간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설치 삭제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 앱 아이콘이 스마트폰에서 완전 제거가 되어지면서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앱을 삭제를 하셔야지 사용하고 있는 앱을 삭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설치 삭제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띄워서 물어보게 됩니다. 선택하신 하프클럽 이 앱을 제거하시겠습니까? 확인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이 앱은 스마트폰에서 완전 제거가 되어지면서 저장 공간에서 앱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만큼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 화면 상단의 상태바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환경 설정 아이콘, 꽃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터치를 하시고 화면을 이동하시게 되면은 화면 메뉴 중에서 디바이스 케어 혹은 디바이스 관리라는 메뉴가 있고, 터치를 하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의 환경이 숫자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숫자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의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는 버튼, 지금 최적화라는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해주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환경 상태가 100으로 아주 좋은 상태가 되어졌다라면은 화면 아래쪽에 완료 버튼을 터치하고 나오게 되면은 아주 좋은 상태로 바뀌게 되고 화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램이라고 하는 영어가 적힌 아이콘이 있습니다. 램은 스마트폰의 메모리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램 아이콘을 터치를 하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를 정리할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버튼, 지금 정리라는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리라는 이 버튼을 실행하게 되면은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용량이 숫자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 터치를 실행하게 되면은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까지 청소가 다 되어졌다라면은 되돌아가기를 통해서 디바이스 케어 메뉴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환경이 아주 좋은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 기기에 있는 전원 버튼을 길게 터치한 후 스마트폰을 다시 시작하거나 재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스마트폰을 점검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발생한 오류들을 발견하고 복구해서 스마트폰을 최상의 환경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항상 관리를 통해서 즉 알림바에 있는 알림 메시지들을 지워주고 최근 앱 메뉴를 통해서 메모리에 실행 중인 앱들을 깨끗하게 지워주고 사용하지 않는 앱, 필요 없는 앱들은 삭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미디어 자료,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미디어 파일들, 음악 파일들은 백업을 통해서 다른 저장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등 스마트폰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최상의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하신 스마트폰 환경들을 잘 이해하시고 필요하신 기능이 있다라면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